것들을 줬게 되잖아요. 말투 하나로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발전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요.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말투에 의해서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인정과 성장을 부르는 말투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놨다가 자신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정말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못하시는 일이 없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최고의 사업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야, 너니까 가능한 거야. 넌 할 수 있어. 너가 내 친구라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라고 하는 말투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성장을 부르는 말투인데요. 일본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저는 정말 가장 어린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연령대가 저희 이제 학원 원장님이셨던 이제 61살이셨던 저희 원장님이셨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본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특징이 일본의 특이한 그 오타쿠 문화 때문에, 덕후 문화 때문에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특징이 일본어만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환영을 잘 못 받는 거죠. 거기에는 뭐 신칸센 덕후도 있어서 신칸센 노선을 다 외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 외우고 도라에몽 시리즈 다 외우고요. 또 코난도 덕후가 있어서 선생님 저는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 꿈은요 코난에 나오는 그 경시청 경찰서에 좀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영어 수학을 아무래도 소홀히 하겠죠. 일본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환영을 받지 못하다가 학원에 와서 저랑 이제 같이 그 덕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신칸센 덕후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앉아가지고 신칸센 노선을 가지고 처음부터 역함을 같이 외워가는 이런 과정들. 지금 이 신칸센 덕후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번 그렇게 저와 이제 제가 그때 해줬던 말이 다 그거였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다. 너니까 가능한 거. 이걸 어떻게 배우냐, 이거를. 넌 진짜 멋있구나.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더니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일본어를 잘하게 되면서 그 좋은 경험을 쌓아서 선생님 그러면 학교 공부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계속 하다 보니 그 친구가 나중에 결국에는 일본에 가서 박사까지 받고 정말 잘된 케이스는 거기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고 조금 소극적이었던 친구들이 이런 중학교 이렇게 만났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인정하는 말투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옆에서 곁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말투를 좋게 해야겠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투는 자주 어떤 누구가 됐든 자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말투 정말 연습이 가능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 사람의 성품에 관한 건데 이게 연습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논어에 제17편 양화편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고 해요. 성상그냐 습상원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비슷하나 습관에 따라 사람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논문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뮤얼 스마일즈 영국 작가는 습관의 나무 껍질에 새겨진 글자와 같아서 그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고 그렇죠. 말투도 습관이고 말투에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알버트 반두라는요. 우리는 많은 것을 모방함으로써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 돼서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것인데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른이 되기 전까지, 20살 되기 전까지의 말투 습관은 모두 부모의 말투 습관을 그대로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의 말투를 따라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기업체 강의를 가고 있는데요. 기업체 강의를 가다 보면 그 대리님이 그 부장님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말투는 학습이고 모방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흔히 요즘 말하는 막 킹받네라든지 막 이런 말들을 저도 모르게 자꾸 막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걸 모방으로써 학습을 하게 되는데 말투도
말투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이 학습에 의한 결과물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말투라는 게 도대체 무엇에 영향을 받고 또 나의 말 습관이 어떻게 해서 그럼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 습관 체크리스트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하기 전에 나는 정말 누구의 말투를 본받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본받고 싶은 사람의 말투는 어떤가? 그리고 말할 때 나는 어떤 분위기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에서의 말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는 친해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상대와 내가 각을 세우는 다른 의견일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도 나의 말투의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말할 때 표정은 어떻게 짓는지, 화를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또 반대로 편안함을 표현할 땐 나는 어떤 방식으로 편안함을 표현하는지, 어떤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는지, 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말 습관을 고치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많이 봐서 그런지 오은영 박사님의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라는 그 말투가 정말 본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그 말을 많이 해줘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의 말 습관을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이제 습관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말에도 습관을 잘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